안녕하십니까, 용원남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지만 조금씩 선선하고 추워지면 우리는 부츠라는 신발을 찾게 되잖아요. 부츠에 어울릴 법한 팬츠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몇 날 며칠을 좀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지난주에 이제 바지를 하나 사게 됐는데 오어슬로우의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어슬로우를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어슬로우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와 제가 추천하는 오어슬로우의 몇몇 가지 제품들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어슬로우는 2005년 설립된 브랜드고 오어, 오리지널리티에서 영감을 얻어 슬로우, 우리들의 옷을 신중하게 천천히 만들어 나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은 주로 빈티지 작업복과 군복에서 얻고 원단의 품질이나 견고한 메이킹 같은 것들은 양보하지 않지만 현대인들이 입기에 편안하게끔의 어느 정도의 변형은 해주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과거 빈티지 복각의 정교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세지 않은 마일드한 아메카지? 그래서 아메카지에 입문하거나 아메카지 스타일을 조금 맛보고 싶은 분들이 접근해보기에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 공정에서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제품들 100% 다 메이드 인 재팬만을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 전문화된 숙련공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고품질을 유지하겠다는 어떤 브랜드의 색깔을 볼 수가 있죠.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존중, 내구성, 장인정신, 그리고 시대를 거스르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2010년도 초반에 제가 클래식 패션에 푹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클래식 패션은 이탈리안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묻어있는 패션이었어요. 그래서 데님도 야콥 코엔처럼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유연성 있는 데님들이 제한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부드러운 데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면 100%로 된 약간은 거친 듯한, 그러면서 클래식 패션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데님을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찾았었던 데님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LVC의 47501이었습니다. 47501을 생지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 핏이 워낙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것의 워싱된 버전을 갖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어슬로우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오어슬로우의 제품을 사게 된 게 이 오어슬로우의 105 투이어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처음으로 오어슬로우를 경험해본 제품이기도 한 105 스탠다드 데님입니다. 일반적인 데님의 두께는 12에서 14온즈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이 105 스탠다드 데님 같은 경우는 13.7온스의 세비지 데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두께의 데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리바이스의 47501과 핏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하죠. 이 105라고 하는 모델명도 리바이스 501의 501을 뒤집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어슬로우가 시작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105 스탠다드의 원형이 만들어지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데님은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실루엣의 데님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입어보면 굉장히 만능 데님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캐주얼한 차림이든 클래식한 차림이든 셔츠든 티셔츠든 니트든 다 잘 어울리고, 슈즈 같은 경우도 구두류, 로퍼류, 그리고 스니커즈류 다 잘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범용성을 가졌어요. 오어슬로우가 시즌에 상관없이 캐리오버하는 컬러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 워시드 생지와 투 이어 워시드.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 뭔가 투 이어 워시드가 인기가 조금은 더 높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생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지를 먼저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생지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투이어 워시드를 선택하셔도 괜찮겠죠. 스펙을 보면 특수 처리된 불균형한 원사를 사용하여 구직기 작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입어도 될 법한 퀄리티 좋은 단정한 핏의 현실 고증 데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퍼티그 팬츠, 정확하게는 1960년대에 미군들이 입던 작업복이 모티브로 된 퍼티그 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6년에 첫 출시를 했거든요. 거의 20년째 런닝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단은 백사틴, 정식 명칭으로는 리버스 사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단의 안쪽을 겉으로 해서 옷을 만드는 걸 봉제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틴의 부드럽고 광이 나는 쪽을 안쪽으로, 그리고 거칠고 요철감 있는 이 원단의 안쪽을 바깥으로 해서 팬츠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 스탠다드처럼 전천후의 데님을 찾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웨어하우스에 덕디거 1001도 있고, 풀카운트에 1101도 있고, LVC로 따지면 47501이나 54501처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어슬로우의 퍼티그 팬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여져요.
이 가격대의 퍼티그 팬츠는 오어슬로우가 거의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오어슬로우를 취급하는 편집숍에 가서 퍼티그 팬츠를 찾아보면 사이즈가 항상 들어올 때마다 품절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컬러 옵션은 그린 컬러 외에도 오프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컬러가 더 있는데 국내의 오어슬로우를 취급하는 편집숍들은 거의 그린을 위주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린도 사실 블리치드한 유즈드 그린이 하나 더 있어요. 훨씬 더 경련 변화가 많이 일어난 듯한 그린 컬러가 하나 더 있는데 가격도 조금 더 높습니다. 핏 옵션은 레귤러 외에 슬림도 있는데 그냥 레귤러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레귤러가 퍼티그 팬츠와 더 잘 어울리는 핏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리지널 니티에 입각한 감성을 느끼기에 더 좋은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샴브레이 셔츠, 1940년대 군용 작업 셔츠에서 모티베이션 된 제품이고요. 브랜드 설립 초창기부터 기획된 오어슬로우 최초의 셔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로프 염색한 블루 샴브레이는 반복해서 입으면 더 밝은 블루로 변색되어 노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프 다잉이라는 것은 실을 로프 형태로 꼬아서 인디고 베스에 빠르게 담그는 방식입니다. 짧은 염색 시간으로 인해서 인디고 염료가 섬유에 완전히 침투하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 염색된 실들에 비해 빠르게 경련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님이나 샴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염색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깨선이나 암홀 그리고 옆솔기처럼 힘을 많이 받는 곳에는 세 줄 체인 스티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옆솔기 끝에는 체인 스티치 런오프, 가라칸이라고 하는 디테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입어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고증을 중시하는 브랜드들의 샴브레이 셔츠는 풀이 먹여져 있어서 굉장히 원단이 빳빳하고 그리고 넣어 입기에 좋게끔 길이가 길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오어슬로우의 제품은 넣어 입기에도 꺼내 입기에도 굉장히 적당한 길이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단도 부드럽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입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핏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귤러 핏과 빈티지 핏. 빈티지 핏은 레귤러 핏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스펙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100 사이즈를 입는 저의 기준 레귤러 핏 4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딱 적당하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미군의 투포켓 카고, 정식 명칭은 US 아미 투포켓 카고이고 M43HBT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BT는 헤링본 트윌 코튼의 약자예요. 특징은 사이드 카고 포켓이 상당히 위쪽으로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상의를 입으면 카고의 이 포켓 플랩이 가려져 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뒷포켓이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플레인한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펙을 보면 13스타 버튼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버튼이죠. 2차 세계대전 때는 모든 군이 똑같은 헤링본 코튼 트윌이 사용된 군복을 입었으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별점을 두고 싶어 했다고 하죠. 그때 정체성을 부여한 게 바로 이 버튼인데 육군은 13스타 버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겨울 부츠에 어울릴 법한 팬츠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오어슬로우의 룩북을 보다가 이 팬츠를 입고 있는 모델의 모습을 보고 감탄이 나왔었습니다. 그 모델은 플립플랍에 매치를 하고 있었는데 부츠뿐만이 아니라 플립플랍 같은 슬리퍼 그리고 로퍼에도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바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오어슬로우 카고 팬츠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M47도 같이 보긴 했는데 그거는 발목 쪽에 어저스트 스트랩이 있잖아요. 그 디테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패스하고 저는 이 US 아미 카고 팬츠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30 사이즈를 입는데 1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미디가 조금 긴 하이웨이스트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유가 있으면 있지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30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은 1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최근 들어 자주 언급을 드렸던 오어슬로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어슬로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마일드한 아메카지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옷에서부터 영감을 얻고 좋은 원단, 좋은 메이킹을 선보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입기에 부담스럽지 않게끔 현대적인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편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색채가 너무나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널리 입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도 물론 낮진 않지만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SPA 브랜드로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 약간의 퀄리티를 높여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첫걸음으로 도전하기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브랜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밀리터리, 워크웨어 기반의 아메리칸 캐주얼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워슬로우는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